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학의 닥터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저와 함께 다뤄보고 있는 요소는 키워드는 바로 문항의 제작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문항 형태를 제작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주관식 검사, 그 주관식 검사 안에서도 논술형, 완성형, 단답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관식 검사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플러스 구성이었죠. 학생들이 그 평가 도구, 즉 교사들이 만든 평가 문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을 써 내려가면서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구성해내서 그 구성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객관식 검사는 당연히 뭘까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이 제한된 검사겠죠. 자, 봅시다. 정의는 학생의 자유로운 반응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제한되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영역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으면서 미리 제시된 답지에서 답을 고르고 채점 시에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검사 방식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객관식 검사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키워드 2개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이 제한된 검사이구나. 그럼 그 제한되는 방식이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 미리 제시된 답지에서 답을 고르도록 하니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써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교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뭐 5개 내지 2개, 3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 반응 안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이 제한된 거다. 그래서 객관식 검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반응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채점 시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반응을 써내려간 그 결과물을 평가할 때는 채점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만 이 객관식 검사는 제한된 반응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검사 방식을 객관식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반응이 제한되면서 채점 시 어떻다?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것. 이 정의 안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꼭 이 키워드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객관식 검사랑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객관식 검사의 가장 큰 종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위형, OX 문제입니다. 어떤 문장을 주고 이게 O냐 X냐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선다형,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오지선다에서 5개 중에서 고르는 거 오지선다, 사지선다 4개에서 고르는 거 배합형. 배합형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 A, B 해가지고 여기 A, B, C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학습 활동할 때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전제와 답지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배합형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각각 객관식 검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제작 과정 시의 어떤 유의점,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 검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주관식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그대로 뒤바꿔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차 측면에서 주관식 검사는 장점이 뭐였습니까? 주관식 검사에서는 장점은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죠. 왜냐면 이 객관식 검사는 어떻게 해서 찍을 수 있잖아요. 반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된 거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찍을 수 있는데 주관식 검사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객관식 검사는 반대로 가 있습니다. 추측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찍어서 맞출 수밖에 없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을 뭐 십지선다형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결국 학생들이 찍어서 맞추는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배운 내용을 몰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다. 그럼 오차율이 증가하죠. 왜냐면 왜 그렇게 증가하냐면 똑같은 시험지를 똑같은 시험지 A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아침에 그 일주일 전에 치고 일주일 이후에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차 찍어서 맞추는 요인이 있으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오차로 인해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왜 찍어서 맞춘다.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 지식과 기능을 습득했는지 판단할 수 습득하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찍어서 맞출 수 있게 되면 찍어서 맞히는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 결과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학업 성취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평가 도구가 뭐 이 A라는 평가 도구를 일주일 전에 썼을 때는 A, B, C 이런 성적 순위로 나왔는데 일주일 이후에 하니까 B, C, A가 나온 겁니다. 왜? 찍어서 맞춘 요인 때문에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추측 요인을 배제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채점 과정에서 오차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관식 검사는 학생들이 그 제시한 반응에서 채점 과정에서 채점자들 간에 어떤 공통된 의견이 없거나 채점자가 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거나 평가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채점하는 사람이 즉 교사가 채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서 학업 성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주관식 검사는. 하지만 객관식 검사는 그런 건 전혀 없다. 채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이 오차 측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먼저. 상대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타당도와 높은 신뢰도의 문항으로 투입 노력 대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가 증가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의 시험 친다고 했으면 이 객관식 검사를 사용했을 때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검사에 비해서 출제할 수 있는 문항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들 하나 빠지는 영역 없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 전체를 낼 때 문항 수가 워낙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문제씩밖에 못 내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객관식 검사는 어떻다? 내용 영역 전반에 걸친 수준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학습자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타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습을 하는데 원하는 성취, 노력 대비 일정 성취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동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일단 물론 객관식 검사도 고등정식 영역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학생들이 자기 지식을 뭔가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문항이 결국 제한된 선택지에서 이 선택지 안에서 자기가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습 방식이 암기를 하거나 이해 위주로 학습이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도구가 학생의 어떤 지식 활용 능력을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습 방식 또한 어떻다? 제한되게 된다. 검사 도구가 결국 이런 어떤 지식의 활용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니까 학생들도 그걸 아는 거죠. 어차피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객관식 시험을 치는데 토의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객관식 시험을 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막 엄마 앞에서 내가 토의 절차를 막 뭐 말로 표현하고 이런 거를 연습할까요?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냥 토의 절차 외우고 뭐 어떻게 상대적 논리 뭐 상대의 근거를 반박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이해하고 이런 수준만 하겠죠. 근데 실제로 뭔가 글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쭉 연습을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토론 절차를 한번 써본다든지 그런 걸 할 텐데 객관식 검사에서는 그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방식도 어떻게 된다? 고등정신 능력보다는 주로 암기나 이해 위주까지만 공부할 확률이 크다. 왜? 객관식 검사가 주로 그거를 측정하는데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장점이 있다. 장점은 뭐다? 투입 노력 대비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성취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는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학습자의 특성 파악 측면. 과연 객관식 검사는 학습자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냐? 근데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잘 파악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중간식 검사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학습자의 우리 의견을 알 수가 없어요. 학습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습 이후에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창의력은 어느 정도인지,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은 평가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용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죠. 뭐에 비해서? 이건 항상 상대적입니다. 중간식 검사에 비해서 많은 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수 목표에 대한 이해 정도. 딴 건 모르겠어요. 학습자가 뭐 창의력이 있고 표현 능력이 얼마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특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교수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냐, 학습자들이 전반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 넓은 교사가 다루었던 학습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특성 파악은 이 객관식 검사가 유리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학습자의 특성 파악, 내용 타당도는 높지만 창의력, 표현 능력 혹은 학습자의 의견을 알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 객관식 검사. 마지막, 문항의 어떤 제작과 채점 과정. 객관식 검사의 장점은 뭐냐면 채점 시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셔서 객관식 검사를 실시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OMR 카드를 넣고 카드 리더기라고 있는데 그냥 넣고 쭉 다 알아서 채점이 돼서 나옵니다. 컴퓨터가. 채점 시 소요되는 시간이 없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문항 제작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시간,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투입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객관식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낸다고 쳤을 때 1번부터 5번을 그냥 내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 다 그럴듯하고 매력적이면서 틀린 답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눈에 띄는 답을 만들면 쉽죠, 문항 만들기가.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적절한 오답지도 있으면서 또 단순히 이해 수준 말고 조금은 그래도 고차원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해야 되고, 5개 문항이 있어야 되면서 내용 영역도 잘 포함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만들어야 되는 개수가 워낙 많아요. 한 문제 안에 이제 5가지 영역이 들어가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문항의 제작 과정에서 투입되는 어떤 비용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끊고 그 다음에 객관식 검사 진위형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